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하면 미국하고는 친하고 이란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 이란과 미국의 관계라는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가능하면 시청을 하시고 이 영상을 봐야 더 이해도 높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혹시나 시간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최대한 짧게 이전 영상에 대한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는 1979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979년 이전까지 이란은 친미 국가였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이란은 반미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미국의 손을 놓고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자. 그게 이란 혁명이었죠.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2000년대 들어서 이란은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했는데 이란이 배째라고 계속 핵 개발을 하니까 2010년 오바마 정부 당시에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대로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 말려 죽이기에 들어갔던 거죠. 결국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할 테니까 경제 제재 좀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미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하고 이란이 핵 개발 중단과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게 2015년 이란 핵 협정이었습니다. 2015년 핵 협정 이후로는 이란 경제 제재가 풀려서 이란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기존에 했던 핵 합의의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고 나는 합의대로 못해준다 해서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해버리고 다시 이란 경제 제재를 해버리는 일이 작년부터 벌어진 거죠. 참다 못한 이란이 무력으로 대응하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게 최근 이란과 미국의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 줄거리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우리가 중동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정세를 이해할 때 미국과 중국 관계를 알아야 이해가 쉬워지잖아요. 비슷하게 중동을 알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이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도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사이도 안 좋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우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시아파와 수니파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적 근원부터 타고 들어가면 시청자분들 잠들 거니까 그런 부분 과감하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법을 기반으로 사회가 돌아가는데요. 법을 어기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정당화될 수도 없고 처벌을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법이 보장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종교보다는 법이 더 높은 개념의 사회 유지 시스템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완전히 다른데요. 종교적 가치가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슬람교 율법이 법보다 더 상위 개념의 사회 유지 시스템인 거죠. 이슬람 율법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법과 체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가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보다 더 높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는 두 개의 파벌이 있죠. 많이 들어보신 수니파랑 시아파가 그 두 개의 파벌인데요. 둘 다 자신들이 진정한 이슬람의 정통성이고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1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하길래 목숨까지 걸고 싸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조국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과거에 목숨 바쳐 독립운동도 하고 공산군에 대항해서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 정통성은 목숨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는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앙숙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수니파의 특징이라고 하면 외부 문물을 이슬람 문화에 접목시키는 데 열려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제도 등등 해서 모든 면에서 이슬람이 완전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아파는 수니파에 비해서 외부 문물에 대해서 폐쇄적인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수니파가 좋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폐쇄적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방된 건 아닙니다.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반대로 시아파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전의 세계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것처럼
중동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사우디와 이란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입니다. 사우디가 수니파, 이란이 시아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영상 반은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자체는 건국이 1932년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아닙니다. 1900년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각각의 부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생긴 나라 중에 하나가 신생국가 사우디였죠. 사실 건국될 때만 해도 사우디에 석유가 매장된 걸 몰랐었습니다. 당시 수니파 신생국가에다가 특별히 잘 사는 나라도 아닌 사우디한테는 바로 옆에 석유를 생산하는 시아파 국가 이란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었죠. 그러다가 건국 6년 만에 사우디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산유국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우디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국가의 안보였습니다. 이란을 포함해서 시아파 국가로부터의 위협도 컸었고 산유국이 되면서 소련 같은 주변의 강대국의 간섭이 사우디한테는 큰 부담이었죠. 그러니까 사우디한테는 앞으로 석유를 바탕으로 계속 잘 살려면 안보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군사 대국인 미국과 손을 잡은 게 사우디와 미국 관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세계 2차 대전 끝날 때쯤의 일입니다. 사우디는 미국한테 석유를 좋은 값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미국은 무기도 팔고 군사 지원도 하고 일종의 경제와 군사를 교류하는 형태의 동맹이 된 거죠.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한 게 사우디와 이란은 둘이 앙숙이었지만 각각의 국가는 또 미국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79년 이전까지는 이란도 친미 국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도 소련 때문에 산유국 사우디와 이란은 더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세력이 유럽으로도 퍼져나갔지만 중동 쪽으로도 퍼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이란 북부 지방은 소련에게 점령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세력이 중동 산유국으로 확장되면 미국은 석유 공급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 서로는 사이가 안 좋지만 미국은 각각 둘을 같이 챙겨서 지내왔었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 협력국으로 지내던 과정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은 자연스럽게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가 79년에 이란의 반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은 완전히 반미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우디와 미국 관계는 더 끈끈했죠. 사실 돈 때문에 더 끈끈해진 관계이기도 하죠. 여담으로 세계에서 미국 무기 수입 1위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9위 정도 되죠. 그리고 사우디는 국방비 지출 상위 30개국 중에서 GDP 대비 국방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한테 사우디는 VIP 고객이니까 더 챙겨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란은 반미로 돌아서고 사우디는 중동의 친미 국가이자 미국의 VIP 고객으로 미국과 관계를 잘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놈의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동 지역 내에 핵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란 경제 제재를 했는데요. 핵 위기에 놓인 사우디는 이란 제재를 위해서 미국한테 공을 많이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 후반부에 들어서는 사우디랑 미국의 관계가 좀 냉랭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란 핵 협정을 하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어줘 버리니까 사우디가 미국한테 삐치는 일이 생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들 적대국 좀 괴롭혀달라고 미국한테 그렇게 돈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자기들 적대국한테 자꾸 유하게 대해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삐칠만 하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푸대접을 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미국이 냉랭해진 두 번째 이유는 셰일 석유와 셰일 가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이 세계 제1위 산유국이 되고 2015년도부터는 에너지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예전처럼 미국의 군사력과 사우디의 석유로 연결되는 그런 끈끈한 양국 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 크게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예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주고 사우디에 대해서도 확실히 밀어주니까 사우디가 미국에 살짝 저자세를 보이면서 다시 가까워지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근에 천하의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연간 500만 톤씩 20년간 수입하기로 한 것도 그 예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사우디에게 필요한 군사력, 미국에게 필요한 석유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국에게 사우디는 무기 판매에 대해서 VIP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이후로는 관계가 예전만큼 끈끈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수니파의 종주국이고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나머지 나라들도 수니파 국가, 시아파 국가 나눠지겠죠. 근데 사우디랑 이란 얘네 둘이 진짜 웃긴 게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우디랑 이란이 전면전은 안 하고 꼭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대리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도 수니파, 대부분의 국민들도 수니파 이런 식이면 그냥 안정적인 수니파 국가가 되겠죠. 근데 정권은 수니파인데 국민들은 시아파이거나 국민들 반반이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시리아랑 예멘 같은 나라입니다. 최근에 난민 이야기 때문에 예멘이 익숙하실 텐데요. 예멘을 예로 설명을 하자면 예멘의 국민의 반이 시아파, 반이 수니파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딱 좋죠. 정권은 수니파가 잡고 있는데 이 정권을 내려앉히려는 시아파 반군을 이란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수니파 사우디는 예멘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사우디나 이란은 본토에서는 안 싸웁니다. 남의 나라에서 시아파 수니파 싸울 때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파병하는 식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중동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디에 내전이 일어나니 수니파가 어쩌니 시아파가 어쩌니 하는데 보통 금방 말한 예멘 사례처럼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 사우디랑 이란의 위기는 좀 진지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우디 송유관 펌프장 드론 공격이 그겁니다. 이란은 현재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원유 수출을 못하면 남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미국한테 덤비지는 못하니까 사우디 같은 수니파 친미 국가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사우디 유조선 피격 사건 같은 경우가 이란이 맨날 떠들어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예고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40%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온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다른 산유국들도 수출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번에 드론 공격을 당한 송유관 펌프장이 무슨 의미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사우디아라비아 동서를 연결한 송유관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이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그냥 기름을 보내서 수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유관의 펌프장을 공격했다는 의미는 무슨 방법이 됐든 다른 국가들도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 딱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공격할 명분이 서는데 예멘의 시아파 반군들이 총대를 메고 자기들이 했다고 떡하니 나타나고 있고 이란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공격 명분이 없는 건데요. 솔직히 이란이 배우인 건 안 봐도 비디오인데 사우디랑 미국이 유불리를 따져보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주의 있게 보시면 앞으로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최근 이란 사우디 관련 기사 몇 개만 일부러 찾아보시면 완벽하게 복습이 될 것 같으니까 시간 돼서 기사 몇 개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